집에서 진짜로 냄새난다. 좀 더 비싼 집으로 가야 되겠고, 외식도 예전에는 돼지갈비 먹었던 걸 갖다가 이제 소갈비로 바꿔야 되겠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커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쓸 기억이 없는데 늘 돈이 없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명품, 외제차, 사치 같은 것들 떠올리면서 저런 소비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주체감을 가지지 않는 소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지금 남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수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 경제에 관련된 관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경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취약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현실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얘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남기는 사람들은 꼭 안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들이 아마 소비 습관인 것 같고, 이 소비 습관 중에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꼭 발생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소비 습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쌓아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막 월급은 적지 않고 남들 보기에는 잘 번다는 생각을 들고, 그럼 그 보면은 뭐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차도 끌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돈이 안 남아. 이번 달도 왜 이렇게 빠듯하지?" 하는 이런 말들을 꼭 하게 됩니다. '나 정도 벌면은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데 절대 안 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모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돈이 적어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가 문제가 수입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소비 습관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꼭 돈을 많이 벌더라도 못 남깁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돈을 더 벌면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더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해요. 직급이 올라가 뭐가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갖다 더 써도 된다는 생각들을 반드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적을 때는 대부분 다 참고 이렇게 해왔고, 배달도 줄이고 옷도 덜 사고 여행도 미룹니다. 그런데 월급이 올라가는 순간에 그때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써야 되지.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것도 누려야지.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뭐 해 줬으니까 이거라도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거라도 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생활 수준을 갖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다 갈 외식하러 나갈 때 좋은 차 타야겠다 차를 바꾸고요. 집에서 진짜로 냄새 난다. 좀 더 비싼 집으로 가야 되겠고, 외식도 예전에는 돼지갈비 먹었던 걸 갖다가 이제 소갈비로 바꿔야 되겠고, 이렇게 지출이 조금씩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보다 이런 생활 수준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생활 수준은 자기의 의지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 벌이가 늘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겁니다. 결국 돈이 많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간다고 소득 수준의 수비를 갖다가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돈을 못 모으는 가장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작은 돈을 되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큰 돈이 나갈 때는 대부분 다 긴장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작은 돈에는 너무 쉽게 다 무너집니다. 커피 한 잔 뭐 배달비가 하나 시키면 되지. 편의점 가서도 이거 뭐 사면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 거 있는데 구독 서비스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 물건이 좋아 보이니까 충동 구매를 한다든가, 지하철 타고 가도 충분히 되는 데를 몸 피곤하다 핑계로 택시 타는 거라든가, 마트를 갔더니 할인 상품이 막 있으니까 이 할인 상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사게 되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요만한 것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들 말합니다. "뭐 이 정도 아껴서 뭐가 달라져. 뭐 사는 재미 좀 느껴야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한 번의 큰 소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런 작은 누수입니다. 큰 돈은 기억이 남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돈은 습관이 되면 아예 못 내기 때문에 절대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장은 계속 피 흘리는데 본인만 멀쩡한 거예요.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에 너무 자주 써 가지고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거 먹어야 돼. 뭐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뭐 배달시켜 먹고, 기분이 우울하거나 이러면 쇼핑 나가고,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비싼 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지쳤다고 스스로에게 보상 준다고 명품백 스스로에게 선물하듯이 쇼핑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서 큰 문제로 확장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 상황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소비를 풀기 시작하면 절대로 돈이 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필요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감정을 달래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통장도 비워지고 결국에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결국 돈이 안 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내 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고정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생각할 때 큰 지출만을 떠올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더 무섭게 짓누르는 것은 고정비입니다. 여러분들 고정비 딱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보험료. 저 같은 경우에도 통신비가 그렇습니다. 통신료.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넷플릭스 보거든요. 넷플릭스 구독료. 그다음에 미리 끊어 놓은 할부금, 그리고 고정비 중에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차 가진 분들의 가장 큰 거는 차 유지비일 것 같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동 결제 걸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설정해 두면 매달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무섭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 쓰는 것들이 내 막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걸 아픔을 느끼면 괜찮은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돈이 안 남는 사람은 고정비를 그냥 원래 나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이런 무관심 때문에 매일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가게가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것들이 되게 큰 한 방에서, 물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건 극히 드물고요. 정리 안 한 고정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미래의 위험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고 가장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낙관을 가지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벌겠지.' 근데 퇴직을 당할 날이 반드시 조만간에 오거든요. '난 아직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이 없겠지. 설마 나한테 뭐 큰일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어?' 근데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은 '남은 돈 없이 살아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예고 없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회사가 흔들 수도 있고 가족 일로 목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안전판이 없습니다. 비상금도 없고 현금도 없고 몇 달 버틸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 바로 쓰러집니다. 진짜 가난은 월급이 적은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돈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나는 사람의 소비 습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더 벌면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둘째, 작은 돈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고정비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미래의 위험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결국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모읍니다. 월급이 적어도 남기는 사람은 살아남고요. 월급이 높아도 다 써버린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건 여러분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통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갖다 점검해 봤을 겁니다. 그게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1 번은 생활 수준부터 올리는 습관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찔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1 번이고요. 2 번은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2 번이고요. 3 번은 소비를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비를 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3 번입니다. 4 번은 고정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게 4 번입니다. 5 번은 '설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5 번입니다. 1, 2, 3, 4, 5번 중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숫자 하나를 적어 보세요. 적을 때 숫자 번호로만 적는 게 아니라 5 번, '설마 괜찮겠지.' 하는 방심,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그걸 갖다가 한번 적는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반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돈이 모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남는 사람의 특징, 소비 습관 5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증하시고 그걸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돈 얘기 중에서 아주 사소하게 모여서 그 사소함 때문에 더 무서운 얘기를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은 돈 무시하다가 대부분 다 평생 돈을 못 모으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커피 몇 잔 줄인다고 부자가 되냐? 배달 몇 번 덜 시킨다고 인생이 바뀌냐?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작은 돈 하나하나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커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큰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늘 돈이 없을까요? 왜 월급은 들어오는데 내 통장은 늘 바닥일까요? 왜 분명 열심히 사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을까요? 답은 의외로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평생 돈을 못 모으게 되는지, 그 이유 3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돈을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돈을 볼 때 금액만 봅니다. '아 이거 5천 원인데, 만 원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5천 원, 만 원, 2만 원, 100만 원 이런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쓰는 방식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택시 한 번, 편의점 한 번,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요. 다음 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작은 돈이 아니라 돈을 쓰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갓난하게 하는 것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큰돈보다 습관인 겁니다. 왜냐하면 큰돈은 아프니까 쓰는 기억들이 머릿속에 다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은 습관이 되면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쓰는 돈은.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데 본인은 아무 감각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가난은 대개 큰 거 한 방에 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작은 돈을 대수롭게 함께 여기다가 조용히, 그것도 아주 오래 서서히 계속 새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금액을 쓸 때 습관처럼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말이 좀 의외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작은 돈은 좀 써도 돼. 중요한 건 더 큰 돈 관리지. 투자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반대입니다. 작은 돈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돈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돈의 크기가 달라져도 그걸 다루는 습관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을 때, 그러니까 월급이 적을 때 적은 돈을 쉽게 쓰던 사람이 월급이 올라가 가지고 큰 돈이라고 쉽게 안 쓰게 되나요? 쉽게 쓰게 됩니다. 목돈이 생겨도 마찬가지로 쉽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감각으로 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무시하던 습관은 결국 큰 돈 앞에서도 그대로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을 모은 사람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금방 줄고, 보너스를 받아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작은 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대하는 기준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실 돈을 소홀히 보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만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돈은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껴서 뭐가 달라져. 내 미래가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아 몇만 원 줄인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보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작은 돈이 반복되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생각 없이 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 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몇 년이 쌓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돈 자체만 잃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산으로 바뀔 기회도 같이 잃는다는 겁니다. 즉 작은 돈을 무시하는 건 지금 통장에서 조금씩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내 선택권을 계속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늘 제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벌어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차이는 여러분들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아끼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삶의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작은 돈은 어쩔 수 없는 돈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둘째, 반복되는 소비를 꼭 확인하는 태도. 셋째,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말을 갖다가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들이 작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모으는 사람은 작은 돈이 아까워서가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반복하다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왜 작은 돈을 무시하면 평생 돈을 못 모을까요?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첫째, 적은 돈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돈도 못 지킵니다. 둘째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돈은 미래의 자산과 선택권을 계속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사람을 간단하게 만드는 건 엄청난 한 번의 소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방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큰 돈을 보지 말고요. 작은 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부자는 큰 돈은 잘 굴리는 사람 이전에 작은 돈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통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아마 오늘 얘기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뜨끔했던 소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커피, 배달, 택시, 구독료, 편의점, 충동구매. 여러분들이 댓글 중에 댓글로 내가 제일 무시했던 작은 돈 하나만 적어 주시면 그 적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비 습관을 갖다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돈의 흐름을 바꿔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꼭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편하자고 쓴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명품, 외제차, 사치 같은 것들 떠올리면서 '저런 소비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명품 소비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거는 그런 큰 사치가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편하라고 습관처럼 쓰는 돈입니다. 편하다고 습관처럼 쓰는 돈이 뭐가 있을까요? 배달 앱, 택시, 자동 결제, 새벽 배송, 비싼 커피, 간편 결제, 귀찮아서 하는 소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편하자고 하는 소비입니다. 이런 걸 갖다 낱개로 끊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비는 나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소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좀 편하게 살자. 시간이 더 중요하지. 몸이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고 내일도 그렇게 쓰고 다음 주도 그렇게 쓰고 다음 달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장은 조용히, 조용히 텅텅텅텅 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편하자고 이 쓴돈이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얘기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가지고서 나 편하자고 쓴 작은 돈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편리한 소비는 한 번이 아니라 대부분 다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배달시키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한 번 택시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곤할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내 삶의 기본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걸어갔던 거리를 한 번 택시 타고 나면 또 택시를 탑니다. 예전에 집에서 먹던 걸 한 번 배달시켜 먹으면 또 배달시켜 먹습니다. 예전에 생각하고 정리하던 걸 이제는 구독 자동 결제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귀찮아도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조금만 피곤해도 돈으로 해결하고, 조금만 생각하기만 해도 되는 것들도 귀찮고 싫어서 그냥 돈으로 해결합니다. 즉,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불편을 피하고 싶은 습관을 나한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삶 전체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러한 습관 구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수입이 들어도 돈을 절대로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돈이 다 편리함을 사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하자고 쓰는 돈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한 소비는 만족보다는 무감각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소비를 할 때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달시키면 편하죠, 물론. 택시 타면 편하죠, 그것도 물론. 비싼 걸 사면 수고가 덜 수 있죠, 그것도 물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소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금방금방 익숙해져서 이제는 편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편안했던 것들이 어느 사이에 금방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불편함이 이제는 못 견디는 일이 돼요. 예전에 아깝다고 느꼈던 돈이 이제는 당연하게 지출로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삶은 조금 편해졌는데 만족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만 계속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비슷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결국 편리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생활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로 흘러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편안함에 쓰는 돈은 미래의 안전판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쩌면 중요합니다. 택시 한 번, 배달 한 번, 자동 결제 몇 개, 작은 소비의 편안함들. 그때는 이것들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으면 원래 갔었어야 할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저축, 비상금, 투자로 가야 될 그 돈들이 딴 데로 새어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안전판이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돈은 미래를 위한 안전판으로 갔어야 마땅할 돈입니다. 즉, 편리하라고 쓴 돈은 단순하게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돈을 미리 땡겨다 쓴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소비가 많을수록 사람은 현재는 편리한데 미래는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배달 덕분에 편하고, 지금 택시 덕분에 편하고, 돈으로 귀찮음을 줄여서 편안합니다. 근데 막상 일이 생기면 버틸 돈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치한 건 아닌데 왜 돈이 없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치는 안 해도 편함을 너무 자주 산 사람은 결국 돈이 안 남습니다. 진짜 가난은 큰 실수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편한 소비가 오래 반복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달도 할 수 있고요, 택시도 탈 수 있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내가 의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편안함으로 자꾸 빠져드는 습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첫째, 이것이 꼭 편리함인가 한 번 더 물어보셔야 하고요. 둘째, 반복되는 편한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요. 셋째, 귀찮음과 피곤함을 매번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무조건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리함을 살 때도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돈이 안 남는 사람은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통장을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편하자고 쓴 돈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까요? 첫째 부분은 편리한 소비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편한 소비는 만족보다 무감각을 키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생활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편리함에 쓰는 그 돈이 결국 미래의 비상금과 안전판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갓나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사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쯤이야 하며 반복한 작은 편리함의 소비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는 건 편안해졌는데 통장은 좀 갓난해졌다면 그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반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사치보다 먼저 내가 어떤 불편을 돈으로 계속 덮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편리함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건 편리한 소비가 아니라 비싼 습관이 됩니다. 아마 오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뜨끔했던 편안한 소비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배달, 택시, 자동결제, 편의점, 새벽 배송, 커피. 그중에 어떤 것인지 댓글에 가장 자주 쓰는, 편하자고 쓰는 돈의 소비에 대해서 하나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적는 순간 여러분들의는 편안함의 소비가 주는 그 무서움을 인식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통장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불평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얘기 하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분명 절약을 합니다. 배달도 줄이고 커피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참고, 그리고 돈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끼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팍팍한데 통장은 그대로고 불안은 줄지 않고 삶은, 여유는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더 절약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전략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전략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치명적인 착각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아껴도 삶의 구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약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란 믿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착각이 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끼자, 참자, 줄이자, 나중에 좋아져겠지. 물론 전략 중요합니다. 아끼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략만으로는 돈을 모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안 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소득이 너무 낮거나 돈이 새는 구조가 그대로이거나 미래를 위한 자산의 배치가 없으면 삶은 크게 안 바뀝니다. 즉, 절약은 출발점이지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하는데도 갓난한 사람들은 종종 전략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렇게 전략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무한정 줄인다고 절대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를 아꼈느냐보다 아낀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약해서 남은 돈이 그냥 통장에서 사라지고 다른 소비를 세고 자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은 계속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큰 구조가 안 바뀌고 작은 것만 아끼는 데서 비롯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커피를 줄입니다. 택시를 안 탑니다. 배달도 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안 봅니다. 고정비, 보험료, 통신비, 차 유지비, 대출구도, 주거비, 계속되는 반복되는 생활 패턴, 이런 큰 구조는 그냥 내버려 둔 채 작은 돈만 아끼려고 쩔쩔쩔쩔 매고 그렇게 아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대로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큰 구멍은 그대로 놓고 작은 구멍만 계속 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작은 소비에 되게 민감한데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매일 커피값은 아까워하면서 정리 안 한 보험료는 몇 년째 그대로 두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편의점 만원은 아까워하면서 고정비로 차 때문에 몇십만 원씩 매달 나가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절약을 하는데 결과는 절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돈이 모이는 사람은 작은 돈도 보지만 그보다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 큰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큰 돈을 모아가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분은 전략을 찾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하는데도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 착각 중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략을 무조건 찾는 것, 무조건 안 쓰는 것, 무조건 불편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찾는 것만으로서 반동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끼다가 갑자기 크게 써버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나와요. 10일 굶어 가지고 10일 20일째 큰돈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큰돈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돼서 발생되냐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동안 소비를 아껴 왔으니까 참았으니까 소비해 버려야지 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억눌림과 폭발의 반복입니다. 전략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계속 참기만 합니다. 그러니 전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짜 전략은 찾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는 돈을 쓰고 어디에는 안 쓸지, 무엇은 줄이고 무엇은 남길지 이 기준이 있어야 전략이 고통이 아니라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준 없이 참기만 하면 전략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오래 못 가는 전략은 결국은 인생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략을 더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략만으로 해결된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전략은 출발점이고 그다음은 자산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둘째, 작은 돈만 보지 말고 고정비와 생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셋째, 전략을 찾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기준을 세우는 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무조건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 돈과 안 쓸 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략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착각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략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큰 구조는 안 바꾸고 작은 것만 아끼는 것입니다. 셋째, 전략을 기준이 아니라 찾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이 삶을 바꾸려면 남은 돈이 자산으로 이어져야 하고 생활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끼는데도 계속 불안하다면 전략을 덜해서가 아니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줄이는 전략보다 삶을 바꾸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통장이 달라지고 그래야 진짜 가난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몇 가지 찔린 구석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 부분은 전략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그렇게 믿고 있는 착각 속에 혹시 있는 것들 때문에 찔렸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큰 구조는 안 바꾸고 작은 것만 아끼는 습관 때문에 찔리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전략을 찾는 것만 생각해서 그 방식만 계속 고수했던 것 때문에 찔리셨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갈 수 있는가에 그 방향을 확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늘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불안할 사람일수록 줄여야 되는 지출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노후가 불안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벌어야 하나? 더 투자해야 하나? 연금만으로 될까? 내가 지금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노후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수입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고 있는 돈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다릅니다. 돈이 한 번 잘못 나가면 다시 메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가 불안일수록 지금 꼭 줄여야 하는 지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입니다. 이 지출이 생각보다 크게 특히 노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50대 정도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인정을 절대로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들을 만나니까 밥값 더 내고 나이가 있으니 이 정도 차는 타야 할 것 같고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 눈치 보여서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내 체면이지, 가오가 있지.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지.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이 체면 소비입니다. 왜냐하면 체면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내 형편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되기 시작하면 돈은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돈을 쓰고 나서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안심이 되지만 통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체면 소비는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겉은 지키는데 내 속은 썩어가는 겁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처럼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은 보통 큰 돈이 나가는 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통신료, 구독료, 차 유지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예전 기준으로 묶어 있는 불필요한 지출들까지 합하면 이런 고정비를 한 번 설정해 두면 아프지도 않게 계속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움의 포인트입니다. 특히 노후가 불안한 분들은 이런 돈들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구조를 가볍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씩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삶을 벌치게 해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낭비 안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와 자동이체 내역을 보면 정작 안 보이는 지출, 안 쓰는 지출, 굳이 불필요한 지출이 꽤 많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다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고정비에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감정 소비입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할 지출입니다.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돈도 걱정되고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돈으로 풀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괜히 홉시홉식을 보고 있다가 불필요한 걸 사고 외롭다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값이나 쓸데없는 교통비를 쓰고 우울한다고 먹는 데 돈을 쓰고 불안해서 뭔가를 자꾸 결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를 안 보인다는 데 있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사는 낚시 있어야지. 나를 위해 이 정도는 괜찮아.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즐겁기 위해 쓰는 돈인지 불안을 잠깐 덮기 위해 쏘는 돈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감정 소비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계속 생기는데 그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면 통장은 절대 안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건 기분이 아니라 구조인 겁니다. 불안을 줄여주는 건 일시적인 소비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돈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노후가 흔들리는 지출과 내 삶을 지켜주는 지출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째, 남의 시선 때문에 쓰는 돈을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비를 다시 재세팅하셔야 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는 감정 소비를 없애야 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돈을 더 화려하게 써야 안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삶을 안전판을 두껍게 해야 마음도 조금씩 편해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줄여야 할 지출 세 가지. 첫째, 체면을 지키는 소비
이 부분들을 줄여야 됩니다. 둘째, 습관처럼 나가는 고정비 다시 찾아 가지고 다 없애야 됩니다. 셋째,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감정 소비 없애야 합니다.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건 많이 벌어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위기 때 안 무너지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불안하면 지금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디서 더 벌까보다 내가 어디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노후의 불안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아마 몇 가지 가슴에 찔리고 느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아마 느끼셨던 것들이 체면 소비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찔리시는 분 계실 거고요. 두 번째, 고정비 때문에도 많이 찔리시는 분 계실 거고요. 세 번째는 감정 소비 때문에 찔리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댓글 하나 적으시면 그 댓글을 적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불필요한 소비에 대해서 인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관련된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 요소들은 역시 투식하신 분들한테는 노후의 삶을 갖다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에 갖춰서 소비 생활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현실에 딱들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꼭 소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갈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